태국은 왜 한국을 무시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기 먼 나라 미국에서 태국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온 한 미국 청년이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산드라라고 합니다. 31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에서 2년 넘게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태국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자라면서 가족들과 함께 서핑을 즐겼죠. 특히 말리부 비치에서 서핑을 즐겼어요. 매주 주말이면 가족이 차를 몰고 해변으로 향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면 햇살이 쏟아지고 파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여름날 아빠와 함께 서핑보드를 들고 해변에 나갔는데 바다가 맑고 파도가 딱 좋았어요. 아빠가 이번에는 도전해보자 고 외치며 큰 파도가 오는 걸 보더니 저도 함께 패들링을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저는 파도를 잡으려다 보드가 옆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아빠와 저는 동시에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순간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자 아빠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함께 웃었죠. 그날 이후로 아빠와의 서핑은 더욱 특별해졌고 그 기억은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서핑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느끼며 자라온 저는 결국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에 빠진 것에 그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후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태국에 6개월 동안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여유롭게 여행도 좀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2년이 되어버렸네요. 태국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완벽했죠. 처음에는 푸켓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유명한 다이빙 스팟이지만 좀 더 많은 곳을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코타우로 이동했을 때 저는 천국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곳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에 최고의 장소거든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음 다이빙을 배웠어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눈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움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시밀란 제도에서의 다이빙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수중 가시거리가 30m가 넘는 날도 있었죠.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들,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고래상어들.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불만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까지 걸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태국 인플루언서의 한국 입국 거부 사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글이 태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됐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한국과 태국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마약 거래와 불법 성매매 같은 중범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책임 회피를 하며 방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듯한 모습, 또한 한국의 입국 규제 강화와 불법 단속을 두고 반대 국가라 여기며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하는 모습에 매우 우려스러웠죠.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외교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현재 같은 상황을 보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런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중에서는 파트너를 믿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 원칙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제가 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태국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 그리고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해요. 캘리포니아의 해변과 서핑, 가족들과 친구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태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 마음의 한 부분은 항상 이 에메랄드빛 바다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평범한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코타우 해변에서 다이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장비를 챙기는 걸 깜빡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 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다이빙 강사인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다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네요. 그때 한 남자가 번개같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고 해변으로 끌어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물에 빠졌던 사람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구조자에게 다가갔죠.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의 눈에 푹 빠져버렸어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이었죠. 아,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저는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어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듣고 놀랐죠.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은 지섭이에요. 그렇게 저는 지섭을 만났어요. 그는 영어도 유창했고 태국어도 꽤 능숙하게 구사했죠. 저는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섭도 저처럼 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잠시머리를 식히러 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지섭의 따뜻한 마음과 지적인 면모,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 저와 너무 잘 맞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지섭은 자주 한국과 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죠. 태국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일한 아시아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지섭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동안 몰랐던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감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등 이런 복잡한 관계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산드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지섭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말처럼 어떤 관계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깊이 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지섭을 통해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죠. 지섭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히려 더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섭과 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한국과 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섭과의 대화를 통해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지섭이 제게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산드라,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 복잡해.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유대감이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 지섭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지섭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방콕의 차크리 마하프라삿 왕궁 근처에서 중국인 부부가 자신들의 어린 딸에게 소변을 보게 한 사건이었죠. 태국 사람들에게 왕궁은 정말 신성한 곳이야. 그런 곳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야. 지섭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어린아이에게요. 그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태국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죠. 태국에서는 왕실을 모욕하면 3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대. 그만큼 왕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작년에는 왕궁 앞 광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하는 외국인 여성들 사진이 퍼져서 논란이 됐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자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매너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자주 발표하고 있대. 지섭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항상 마음속에 신념이 있는데 바로 환경을 존중하라는 거죠. 바닷속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산드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진 건 아니야. 여전히 중국은 태국의 가장 큰 관광객 출신국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야. 하지만 이런 문화적 충돌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 지섭의 말을 들으며 저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의 문화적 충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제가 태국에 살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태국에서의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의 일상과 지섭과의 사랑에 푹 빠져있던 제게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죠. 제 비자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지섭도 태국에서 계획했던 기간이 마무리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이 맞물려 끝나는 게 운명 같았죠.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섭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지, 제가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수많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죠. 결국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라는 걸 알았죠.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밖의 분위기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많은 태국인들이 출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흐느끼며 공항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다른 한편에선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를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비자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지섭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출국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체크인 카운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권을 건네며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어떤 새로운 모험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어요. 그러던 중
모든 게 괜찮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공항 직원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섭과 함께 보딩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모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장은 막을 내렸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땅에서도 태국에서처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겠다고. 그리고 지섭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수완나품 공항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이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잘 정비된 도로,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들이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삐끼삐끼 춤에 대해 알게 됐어요. 기아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의 치어리더들이 추는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춤이 너무 귀엽고 중독성 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계속 영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기아 타이거즈가 서울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섭에게 그 경기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티켓을 구해주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야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경기 당일 우리는 잠실구장으로 향했어요. 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열기에 압도됐어요. 수많은 팬들이 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죠. 미국의 야구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삼진 아웃시켰을 때였어요. 그 순간 치어리더들이 일제히 일어나 삐끼삐끼 춤을 추기 시작했죠. 실제로 보니 TV나 영상으로 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리에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관중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춤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삐끼삐끼 춤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미국의 유명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이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들도 이 춤을 췄다고 해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미국의 스포츠 문화도 열정적이지만 한국의 야구장 문화는 그 열정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퍼포먼스 같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로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 이 모든 게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야구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섭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한국에 와서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지섭은 웃으며 대답했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게. 우리 문화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기대하게 됐어요. 태국에서의 시간이 특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시간도 분명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흥분이 가라앉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한국과 태국 사이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특히 뉴스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악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태국에서의 벤코리아 운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제품 불매, 한국 여행 거부,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보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제주도의 맑은 바다에서 처음 관광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바다는 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수온, 다양한 해양 생물들, 그리고 때로는 도전적인 조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특히 한국 피서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안전의식과 레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죠. 동시에 제가 태국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 피서객들과 나누는 것도 정말 의미 있었어요. 태국의 아름다운 바다와 다이빙 스팟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 교류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하면서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때로는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에 대해 물어볼 때면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태국은 정말 아름답고 환영받을 만한 나라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여행을 간다면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강하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제가 모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곳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랬죠.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강조해요. 바닷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해요. 이 말이 단지 바닷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그리고 한국과 태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관광객들에게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한국과 태국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가 오면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데리고 태국의 아름다운 바다로 다이빙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태국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멋진 바다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파해 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산드라의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느꼈던 감정을 들어봤는데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하루빨리 완화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